반갑습니다. 깜찍한 도엽입니다. 어느 kit보다도 팬층이 두터운 MG 사자비 포카 삼선대검 버전 도색 작업기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킷이라서 이미지로 영상을 대체하겠습니다. MG 사자비 가주얼비 원본 이미지입니다. 붉은 파츠는 두 분할, 노란 파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3단 분리형 커다란 탱크를 탑재하고 있는 백팩 장비입니다. 안 쓸 거예요. 내부 프레임 도색을 먼저 했습니다. 유광 크롬 실버로 내부 프레임 전체를 큰 붓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버니어 같은 작은 부품은 유광 티타늄 실버를 사용해서 전체 도색했습니다. 에나멜 무광 다크 아이언으로 내부 프레임에 포인트를 줬어요. 아크릴 유광 건메탈을 스펀지를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에 검은 얼룩을 만들어줍니다. 내부 프레임은 완성된 후에 거의 대부분이 숨겨지지만은 프레임을 건너뛰어버리면 두고두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건프라는 자존심이니까요. 프레임 위에 이중 프레임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크롬 실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프레임 색깔을 크림 실버, 프레임 위를 덮는 또 하나의 이중 프레임은 1차로 검정 에나멜을 전체 붓도색했고요. 2차로 스펀지를 이용해서 검정 위에 건메탈 아크릴을 전체 보일 듯 말 듯이 터치하면서 칠해줬습니다. 연하게 2회 정도 했습니다. 3차로 유광 크롬 실버 아크릴을 대붓을 이용해서 스치듯이 모서리를 드라이 브러싱 치핑을 넣어줬습니다. 실린더 외부 부분은 백색 서페이스를 이에 뿌려줬고요. 다른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조 후에 건메탈 아크릴을 이용해서 스펀지로 모서리 얼룩을 만들어 줬습니다. 프레임 도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가려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사진으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도 사자비는 해치 오픈이 많은 편이라서 그리 서운하진 않겠네요. 외장 장갑을 도색합니다. 패널 라인을 아주 조금 팠습니다. 부분적으로 건메탈과 다크 아이언 에나멜을 더해주었고요. 패널 라인 목선을 먼저 넣어줍니다. 추가색 작업을 위해서. 웨더링 할 거라서 모서리 부분은 편하게 칠해줬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만 가볍게. 외장의 붉은색은 거의 살려둘 겁니다. 스펀지를 이용해서 아크릴 건메탈을 모서리 위주로 명암을 넣어줬습니다. 대붓을 이용해서 아크릴 크롬 실버로 모서리 위주로 가볍게 빗자루 털듯이 터칭을 해줍니다. 깜찍한 도엽이는요, 갈려버리고 상처난 느낌보다 오래 두어 비바람과 청소에 바래진 느낌을 살려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부위별 부분 조립을 했습니다. 몸통 부분이고요. 깜찍한 도엽이는요, 부분 조립 후에 데칼 작업을 마치고 마감을 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잘라낸 부분 사이로 보이는 은색 프레임이 제법 마음에 듭니다. 아크릴로 명암을 넣었기에 최소한 4일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해치 오픈을 한 채로 보관을 할 겁니다. 마감도 해치 오픈 상태에서 마무리합니다. 부분 조립 이후에 데칼 작업을 하고
아크릴 건메탈로 스펀지 치풍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경계 부분과 데칼을 더럽히기 위해서죠. 깜찍한 도요비는요, 비즈 공예용 금속 부품을 데코레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이소와 남대문을 이용합니다. 깜찍한 도요비는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헤라형 스티커를 좋아합니다. 재미난 글씨가 많아요. 동그란 파츠는 사용하지 않는 가방 끈에서 빼낸 겁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재미난 게 엄청 많아요. 인스타용으로 몸통 합체 사진을 찍어봅니다. 덩치감이 좋아요. 마감을 할 때는 다시 작게 분해할 겁니다. 집게가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만큼만요. 몇 개 뿌려 먹었어요. 업기도 많이 했고요. 다리 부분 사진 찍어두는 걸 놓쳤네요. 합체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발이 엄청 큰 킷이라서 큰 덩치임에도 무게중심이 아주 잘 맞네요. 오픈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마감을 뿌릴 때 힘들겠네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2번 떨어뜨렸고요. 울었어요. 모로토 크롬 실버 펜으로 도색한 부품을 모두 분리하고 작동 단위 부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장을 잘랐습니다. 둥근 모서리에 입체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중 포인트 프레임을 진하게 한 게 마음에 듭니다. 강한 쇠처럼 보이네요. 외장을 잘랐더니 내부 부품이 잘 보입니다. 싸울 때는 불리하겠지만 어차피 진열장이 있을 거라서. 사제 데칼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번호 데칼을 깜찍한 도요비는 끔찍하게 좋아합니다. 어깨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네요. 헤라입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뒤에 지워지진 않아요. 이 손가락 때문에 제 손가락이 빠질 뻔했습니다. MG 가동 손가락은 너무 잘 빠져요. 도료가 뭉친 곳을 발견하고 말았네요. 날개 내부에 붙은 깨알같은 숫자 데칼. 붙여놓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팔도 외장을 잘랐습니다. 정성스럽게 칠한 프레임이 아까웠습니다. 다음엔 손가락을 줄로 밀어줘야겠어요. 사진에서 접합선이 보이네요. 머리에도 비즈를 붙여줬습니다. 방패에 붙어있던 노란색 지원 마크를 잘라서 머리 양옆에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줬어요. 덩치감이 완전 짱입니다. 실제로 무거워요. 도료 무게가 무겁습니다. 마감 후에 크롬 마커 펜으로 포인트를 주고서 소체 조립을 했습니다. 손등은 백색으로 하길 잘했네요. 지쳤습니다. 백팩은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다 쉬었습니다. 작은 친구들의 날개는 티타늄 실버로 칠했고 검정 에나멜로 명암 치핑을 넣어줬습니다. 몸통 부분은 마감 후에 모로토 크롬 마카 펜으로 광 도색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엄청 아팠어요. 진심으로. 만지기가 엄청 아까운 애들인데 저렇게 세워놓고 사진 찍다가 탱크를 버려버리고 5,000원 주고 산 버니어를 달아줬어요. 백팩이 크기에 비해 단순한 구조라 패널 라인을 좀 많이 팠습니다. 연결 부분의 디테일이 아쉬워서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깨알같은 숫자 데칼. 열렸을 때 보려고 숫자를 뒤집어 붙였어요. 근데 다 안 열리네요. 내부 디테일 붉은색은 유성 매직 펜으로 그어준 겁니다. 이제 조화가 맞네요. 저 큰 덩치가 앙증맞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지는 못해요. 도료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사랑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깜찍한 도입은요, 방패가 총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덩치는 말이죠. 그에 어울릴 만한 대검을 만들어 줄 겁니다. 후반은 대검 제작 작업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이럴 때 구독을 누르는 거예요. 이럴 때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풀화판이 아닙니다. 그보다 연한 재질인 2mm 두께의 포맥스판입니다. 길이를 250mm 길이로 서로 다르게 3장을 잘랐습니다. 가장 긴 판을 가운데 두고 접합했습니다. 손잡이는 빔 400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정갈한 패널 라인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안 쓰는 부품을 모아두니까 이렇게 짜투리 부품을 쓰게 되네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서 2시간 정도 붙였습니다. 많이 무거워요. 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두꺼운 판 하나보다는 겹으로 붙이는 게 더 튼튼합니다. 이제 저 날을 갈아야 됩니다. 핀바이스로 가공하기에는 좋아요. 다만 이것보다 작은 건 티가 안 나요. 칼보다 줄을 주로 사용해서 흠집을 냈습니다. 몸통 전체는 건메탈 에나멜을 입혀줬습니다. 손잡이는 티타늄 실버 에나멜. 이 대검의 이름은 삼선 대검이에요. 마스킹 테이프를 일정 간격으로 3줄씩 붙였습니다. 검의 몸통 부분은 스펀지로 백색 아크릴을 터치해줍니다. 완전히 차폐하지 않아요. 밑색이 드러나도록 가볍게 2회 정도만. 나중에 테이프를 제거하면은 이런 익숙한 슬리퍼 모양이 나와요. 활동으로 인한 흠집이 드러나도록 백색을 넓게 살포시 칠합니다. 그럴싸하게 모양이 잡히죠. 건메탈 아크릴로 스펀지 명암을 넣어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스펀지는 다이소용 화장 사각 스펀지가 아닙니다. 그보다 밀도가 높은 물방울 퍼프입니다. 보다 부드러워요. 대붓이 다시 등장합니다. 날은 다시 칠할 겁니다. 치핑은 몸통 위주로, 마감은 무광을 했습니다. 마감 이후에 몇몇 디테일 파츠를 붙였고요. 데칼은 헤라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무광 마감을 했습니다. 날을 모로토 크롬 마크로 칠하고, 아래는 모로토 크롬 실버펜, 위는 붉은 유성 매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가요. 확인해 볼 거예요.